네, 1월 5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그 폼 요소, 사용자가 직접 뭔가 입력하는 부분을 컨트롤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어저께 기본 입력값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드롭다운 처리하는 거, 그리고 체인지 이벤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라디오랑 체크박스 부분부터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인지 이벤트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된 항목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렀을 때 어떤 항목이 입력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체크박스도 선택 이벤트를 걸 수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선택밖에 안 돼요. 다른 거를 클릭하면은 기존의 항목이 선택이 이렇게 해제가 되지만 체크박스는 그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안 하고가 구별이 가능하죠. 체크됐다, 체크가 안 됐다. 그리고 2개 이상도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입력값을 확인했을 때는 복수의 항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기본적인 특성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 버튼 3개를 놨고요. 네임 속성을 전부 서브젝트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밸류 값 다르게 놨고요. 여기서는 서브밋 이벤트는 적용 안 하고 그냥 버튼으로 놨습니다. 자, 따로 클래스 속성 같은 거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제어하기 위해서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요소를 가지고 쿼리 셀렉터 올로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클래스 속성이 다 똑같이 들어있었다면 클래스로 접근해도 됐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능해요. 콘스트 라디오는 도큐멘트.쿼리 셀렉터 샵 by 폼 이렇게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네임 속성 서브젝트 폼 태그에 접근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네임 속성으로 접근한 거죠. 네. 이렇게 접근해도 작동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라디오 버튼을 가져오면 3개죠. 그러니까 포 이치로 탐색을 돌립니다. 그럼 요 부위가 라디오 하나가 돼요. 얘네들한테 전부 각각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 상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라디오 버튼에 대한 체인지 이벤트는 선택될 때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의 밸류 속성을 콘솔이란 영역에다가 출력을 해준 거죠. 그럼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요소 3개, 요 3개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는데 만약에 CSS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선택이 될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디오 버튼의 체인지 이벤트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버튼에 대해서 자, BTN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라디오 버튼을 탐색을 하면서 선택된 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CSS가 선택된 상태라고 치죠. 그러면 라디오 버튼의 특성은 여러 개 중에 한 개밖에 선택을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CSS가 체크가 됐다면
자바스크립트는 탐색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탐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출 필요가 있는데 배열의 그 탐색 함수 중에서 중간에 멈추는 기능은 sum이라고 하는 함수였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올 경우에 기본 특성의 배열하고 똑같긴 한데 완전한 배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라디오를 가지고 array.from이라는 함수를 완전히 배열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열로 바꾸기 전에는 for each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배열로 바꾸고 나면은 그 for each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가지 탐색 함수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um을 사용을 했어요. 이 sum 함수의 특징은요, true를 리턴하는 순간 탐색을 중단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V의 선택 여부가 true라면 이 I 값이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가 되겠죠. 몇 번째 항목에 v.value value가 선택됨이라고 콘솔 영역에 출력해주고 탐색을 중단합니다. 라디오 버튼 사용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굳이 다 탐색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여러 개 중에 한 개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된 거는 이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선택된 게 발견되면 그 이후 거를 탐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체크박스는 얘가 선택이 돼도 뒤에 또 선택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박스는 탐색을 다 해야 돼요. 자, 요번엔 체크박스 예제입니다. 자, 동일하고요. 타입만 체크박스로 바꿨고요. 아까는 네임 속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 속성으로 바꿨습니다. 밸류는 다 똑같이 줬고요. 그럼 이번에는 클래스 속성으로 가져왔어요. 체크박스 객체에 대해서 for each는 배열로 안 바꾸고 그냥 쓸 수 있다고 했어요. for each를 사용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럼 이 V가 체크박스 하나하나가 되겠죠. 그럼 개별 체크박스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럼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콘솔 영역에다가 자,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의 밸류 속성을 먼저 가져와요. 이 밸류 속성 값을 가져와요. 이거를 일단 여기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베이스볼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로 연달아서 출력을 하나 더 해주는데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의 체키드 속성이 true라면 체크됨이라고 덧붙여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체크 해제됨이라고 덧붙여주는 거죠. 체크박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체크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키드 속성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버튼이 눌러졌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박스는 탐색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적인 과정이에요. 선택된 항목의 밸류를 저장할 빈 배열을 하나 준비하고요. 체크박스를 탐색을 해요. 전체를 다 탐색을 해요. 그래서 V번째 항목이 체크가 됐다면 그 V의 밸류 값을 이 배열에다가 푸시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체크박스 전체를 탐색하면서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만 여기다 넣겠죠. 자, 우리가 배웠었던 그 자바스크립트 탐색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배열로 바꾸고요. 필터 함수를 씁니다.
필터 함수는 true가 리턴될 때의 V만 모아서 이 체키드 아이템에다가 배열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콘솔에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면 콘솔에 선택된 인풋 태그 2개가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코드를 줄여보면, 조건이 true일 때 true를 리턴해라. 말이 2번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if문을 쓰지 말고 이 조건에서 사용된 체키드 값 자체를 리턴하면 선택이 되면 true가 리턴되고 선택이 안 됐으면 false가 리턴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코드가 한 줄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축약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이 체키드 아이템은 선택된 체크박스 자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선택된 항목에 갖고 있는 밸류 값인 거지 체크박스 자체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키드 아이템을 탐색하면서 다시 밸류 값만 뽑아내야 돼요. 원본 배열의 크기랑 길이가 똑같은 가공된 배열을 만들 때 쓰는 함수는 맵이었죠. 자, 얘가 선택된 체크박스였어요. 이 선택된 체크박스를 가지고 탐색을 합니다. 그럼 V는 선택된 체크박스 하나하나죠. 그 체크박스에서 밸류만 뽑아서 리턴합니다. 그럼 이 체키드 밸류에는 선택된 항목만 밸류 값이 배열로 담기게 돼요. 그거를 콘솔에다가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체크박스 관련해서 체인지 이벤트에 또 되게 많이 쓰는 예제가요. 요거예요. 전체 선택 버튼 누르면 전체가 다 체크되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했다가 얘를 누르면 전체가 짝 하고 체크되는 거예요. 네, 구현 과정을 제가 2가지 케이스로 나눠봤어요. 전체 선택을 위한 요소에다가 체인지 이벤트를 봅니다. 얘는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하위 요소들을 데이터셋으로 갖고 있어요. 점 합의. 근데 지금 이 속성은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쓸게요. 올 체크에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합의라는 이벤트 클래스를 갖는 애들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반복을 돌면서 탐색을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 얘죠? 올 체크. 이 스스로의 체키드 속성, 선택 상태를 합의라는 클래스를 갖는 모든 요소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체크되면 얘네들이 체크 다 되는 거고, 얘가 체크 해제되면 얘네도 체크 다 해제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코드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 클래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벤트를 발생한 ID 값이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트를 더 쓰고 싶으면은 이 코드 그대로 한 번 복사해서 여기 표시된 항목들 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처리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데이터 체키드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인풋 태그인데 데이터 체키드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를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적용이 되겠죠. 요 두 개를 가져와서 반복을 돌아요. 여기서 얘가 V하고 얘가 V예요. 이 각각의 V한테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먼저 가져오고요. 그 자기 자신한테 데이터셋의 체키드 값을 가져와요. 요걸 가져오는 거죠. 자, 일단 이 값을 잘 가져오는지 콘솔.로그로 출력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점푸드, 얘는 점합이. 일단 데이터셋은 잘 가져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게 요거잖아요. 이 값을 쿼리 셀렉트 올에다 그대로 써요. 그러면 점 푸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푸드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을 돌면서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의 선택 상태를 이 V2한테 똑같이 적용해 줍니다. 그 말인즉슨 얘가 갖고 있는 체크 상태를 이 푸드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모든 요소한테 똑같이 전파하라는 코드가 되죠. 이렇게 짜놓으면 이게 몇 세트이건 간에 데이터 체키드라고 하는 속성을 맞춰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모든 요소한테 적용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코드는 그냥 단순히 코딩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고요. 이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코드를 짠 거고, 아래 거는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다 커버할 수 있게 범용적으로 짠 거고요. 보통 이런 거로 이제 확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라디오와 체크박스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1교시 가볍게 요거 3개만 볼게요. 20분이면 충분히 정리하실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에 뵙겠습니다.